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고 배터리를 이용한 파워뱅크 만들기입니다. 영상이 제법 길어서 몇 편으로 나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파워뱅크 만들기 1편에서는 중고 배터리 팩 분해와 배터리 선별에 관한 영상입니다. 예전에 구매한 전기 자전거 중고 배터리입니다. 위에는 분해하다 남은 팩이고 아래 두 개의 팩은 분해까지 진행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팩을 확인해 보니 검정색이 마이너스, 하얀색이 플러스입니다. 전압은 3.509, 3.505, 3.522V로 2년 이상 장기 보관 셀인데 상태는 양호합니다. 지금 점검할 배터리 팩은 미분해 팩 1개, 분해 팩 2개입니다. 모두 전선으로 연결하고 절연을 하거나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하지만 조금 번거로워도 나중에 활용이 가능한 악어 집게 전선 붓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터리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두기 스탠드가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스탠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플라이어에 고무줄을 감아 인두기 스탠드 대용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납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서로 연결할 두 물체에 처음부터 납을 어느 정도 묻혀주고 납땜을 진행하면 쉽게 납땜하실 수 있습니다. 전선끼리 연결을 한다면 서로 연결할 부분에 납을 묻히면 되고, 전선과 기판을 연결한다면 똑같이 만날 곳에 미리 납을 묻혀주고 납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납이 잘 안 녹는다면 인두기 팁을 청소하거나 교체해 보시고, 납이 녹긴 녹는데 산화가 잘 되고 깔끔하지 않다면 납을 교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소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전선 심에 찔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1셀 보호회로가 없어서 예전 제작품을 뜯고 있습니다. 며칠 전 B62로 충전을 했는데 0.2V가 과충전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과열이나 다른 이상 현상은 없어서 다시 방전시키고 충전을 했는데, 이젠 B62의 신뢰가 떨어져서 완제품이 아니어도 배터리 충전 시 보호회로를 꼭 이용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전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안 쓰던 볼트 게이지에 악어 집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미분해 팩은 처음부터 분해를 할까 생각했지만 중고 배터리 점검 시 배터리 완충 후에 자연 방전을 통해 전압차에 따라 선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9개의 배터리를 모두 연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13개씩 세 줄로 연결되어 있는 팩을 병렬로 연결하여 완충 후에 분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의 극성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으로 배선 확인이 어려워 준비했습니다. 배터리 수량은 다르지만 배선은 동일하니 참고해주세요. 볼트 게이지가 빠졌네요. 볼트 게이지의 배선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맞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터리 쪽에 연결하였습니다. 원래 보호회로를 통해 충전을 해야 하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너무 커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하여 완충 전까지는 배터리와 직결로 연결하여 5A로 충전하였습니다. 보호회로의 스펙은 충방전 최대 전류가 3A로 5A 충전이 불가능하여 보호회로를 건너뛰고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기존 분해했던 배터리들은 이 분해팩과 전압 차이가 0.5V 정도 전압차가 있어서 연결을 안 했었습니다. 이 분해팩을 10시간 정도 충전하니 전압차가 0.1V 내외로 줄어들어 추가로 연결을 하고 충전 방법도 배터리 직결 연결에서 보호회로 연결로 변경하여 완충을 하였습니다. 배터리 완충 후 팩 분해 전 전압을 확인하고 모든 배선을 쇼트에 조심해서 제거해 주세요. 분해가 완료된 배터리도 병렬 케이스에서 분리해 주세요. 배선 제거 작업 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거가 편한 극성을 선택하여 한 가지 극성을 먼저 제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전에 팩 분해 경험은 있지만 몇 년 만에 다시 작업하려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세 줄을 분리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결론은 힘이 답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장갑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폿 배터리 분해 작업 시 항상 마이너스 니켈 먼저 제거하고 있습니다. 18650 배터리 특성상 플러스 단자 외에 몸체 전체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흘러 플러스 니켈을 먼저 제거하다 쇼트가 발생하면 용량에 비례하여 대량의 전기가 방출되기 때문에 저는 용량을 줄이고자 마이너스 니켈을 먼저 제거하고 있습니다. 니켈 제거 작업 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작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니켈 제거 작업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플러스 니켈 제거 작업 시 플러스 단자 외 다른 부분의 피복이 손상되면 그 사이로 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니켈 제거 시에는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이론적으로는 괜찮지만 인간은 습관이 매우 위험한 동물입니다. 저도 가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작고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기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 DIY를 시작할 때는 버리기 아까운 제품을 재활용할 수 없을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DIY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DIY를 통해 누군가 다치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몇 개만 전압을 측정하여 팩 분해 전 전압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지난번에 팩 분해를 완료했던 L8650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라인딩 작업까지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하려니 너무 귀찮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니켈 플레이트 제거 후 남은 조각이 배터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다음 작업 때 사용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작업하러 가시죠. 사용한 공구는 드라멜 4000번입니다. 작업은 살짝살짝 날카로운 조각만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꼼꼼하게 힘줘서 하다가 배터리에 구멍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니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제거해 주세요. 장갑과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보안경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라인딩 작업이 끝났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작업해서 힘들고 지치지만 깔끔하게 갈린 거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작업 종료 후 화장실 바닥을 보니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한 쇳가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야외나 작업장에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리고 불가피한 경우 늦지 않은 시간에 화장실에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방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간 쫓겨날 각오 하셔야 합니다. 간만에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었네요. 자, 이번엔 배터리의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온지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한 지는 약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테스터기인데요. 자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테스터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간단해요. 당연히 전원 끄는 거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전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DC 볼트라고 하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건전지나 배터리 그런 걸 충전할 때 쓰고요.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는 전기를 측정할 때 씁니다. 교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교류는 A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C는 일반 우리 가정용 같은 전기의 전압을 측정할 때 쓰는 건데 다이 할 때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요거 안 쓰고 거의 요것만 써요. 일반 배터리나 건전지 등 그런 DC 볼트의 전압을 확인할 때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나 요거는 가끔 써요. 내가 어떤 선을 A에서 B까지 연결했는데 중간에 선이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중간에 선이 문제가 생겨서 단선이 됐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저항이 0으로 떠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 저항이 0이다. 저항이 높으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같은 원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배선 찾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 선 반대편 쪽은 아는데 그 반대편이 선 뭉치가 워낙에 많아서 알 수 없을 때 전원을 차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쪽을 반대편에 연결하고 나머지를 이것저것 찍어볼 때 쓰면은 쉽게 원하는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배터리들 전압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여기 DC 볼트에 놓고 모두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2V) 정도 나오네요. 잘 안 보이나? 네, 4.02. 지금부터 엄청 녹아달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인데 플러스를 이쪽에 연결하면은 전압은 마이너스로 뜹니다. 거꾸로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은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023에서 24 왔다 갔다 하죠. 자, 반대로 옮겨도 전압은 동일하게 표기가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그것만 뜨는 거기 때문에 전압 확인할 때는 크게 방향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 전압 확인이 끝났습니다. 전압 차이는 4.019V에서 4.024V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전압 차이면 개인적으로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2년 전 새것도 아니고 중고로 구매했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인데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선 합격입니다. 파워뱅크 만들려고 이렇게 팩을 분해해서 정리까지 완료했는데 막상 사용하려니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